책임윤리입니다. 책임윤리. 저 달려가니까 끝이 보이는 거만. 책임윤리 먼저 배워볼 학자는 한스 요나스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름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 이 이름 보면 여자 같지 않습니까? 남자던데 할아버지던데. 예. 자, 그 한스 요나스는 당연히 특이한 게 이력이 좀 특이해요. 하이데거 밑에서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 특이니까 당연히 독일 사람이 되겠죠 아마. 그런데 특히나 환경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윤리. 그래서 환경윤리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환경윤리를 만드는데 쓴 책이 이제 책임의 윤리라는 책이 있어요. 책임의 윤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보니까 그러네. 한스 요나스는 이러한 인류 생존의 위협 특히나 그리고 인류 생존의 위협 그리고 생태계 보존의 위협의 원인이 근현대 기술의 유토피아적 경향 때문이라고 보면 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이 베이컨 너무 기억납니까?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 근대 경험론 배울 때 배웠겠지만 베이컨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만능이죠. 과학 만능주의라고.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이상사에도 나오겠지만 맞죠. 인간의 수명도 과학으로서 늘리고 날씨도 조절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모든 과학적인 어떤 현상을 자연적인 현상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봅니다. 과학만 있으면 맞죠. 근데 그것이 너무 과학에 대해 맹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그러한 베이컨의 어떤 사고를 바탕으로 계속 꾸준히 이렇게 과학기술을 키워왔고 그러한 과학기술이 결국 우리를 망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인 전망을 유토피아적 전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거죠. 과학이 다 해결할 거야. 아저씨야 이렇게 완전 김은국 같이 김은국 아닙니다. 예, 접니다. 아무튼 유토피아적 전망에 사로잡혀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유토피아적 전망을 좀 버리고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던지면 던진다는 거죠. 과학기술 발전시켜 놓으면 이거 할 수 있겠지, 이거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런 과학기술의 뒤에 뒤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거죠. 과학 뭐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죠. 특히나 우리라는 표현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세대, 우리 현 세대만 한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후 세대들, 우리 이후에 살아갈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환경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자세들을 버리고 책임 있는 자세, 즉 책임의 윤리가 요구된다. 그래서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윤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왜 책임 윤리인가 한번 볼까요? 일단 먼저 책임 윤리라는 말을 쓴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책임 윤리가 그냥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이전 시기 우리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표현입니다. 막스 베버. 베버 하면 잘 알죠. 여러분 알다시피 뭐였죠?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을 썼는데 특히나 그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근본 것이 우리 자본주의 발달에 있어 근원적인 특징이 뭐냐? 그런 개신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자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윤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로 나누는데 심정윤리는 어디까지나 행위의 동기만 따진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윤리로는 칸트를 들 수 있죠. 칸트. 반면에 책임윤리는 동기와 함께 결과도 따지는 윤리입니다. 좀 책임성이 강한데 무슨 윤리냐면 이제 칸트가 이래요. 우리가 만든 도덕법칙 중에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 당연히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표현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이러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을 벌였을 때 나오는 특징이죠. 옆에 친구가 맞죠? 나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하나도 못 봤어요. 맞아. 나는 내 친구가 야 기분 나쁘지 않냐? 발렌타인데이 초콜릿도 안 주고 이러면 맞죠? 근데 난 받았어 맞죠? 근데 속으로는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걸 말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지만 칸트에 따른 어떻습니까? 그래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난 받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칸트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연히 결과는 안 좋죠. 분명히 동기는 좋습니다. 동기
도법칙을 맞죠 지키기 위해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맞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래. 초콜릿 받았어. 힘들게 말했지만 그런 힘들게 말하든 말든 간에 친구는 맞죠. 야, 네가 친구냐? 나 못 받았는데 넌 받았어. 이렇게 마치 기분 나빠하면서 싸울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절교를 선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면 칸트의 윤리는 지나치게 동기만 따지기 때문에 실제 결과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책임성이 없다는 거죠. 예. 하지만 막스 베번 볼 때는 그러한 동기 윤리는 특히나 이 사회적인 데서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다. 특히나 정책적인 문제, 정치인들은 윤리는 단순히 동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도 따지는 윤리, 그것이 책임 윤리라는. 그래서 요나스가 볼 때는 이러한 동기뿐만 아니라 책임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과학자들이 실제 핵폭탄을 만들 때 핵폭탄을 나쁜 의도로 만든 건 아닙니다. 실제 알다시피 핵폭탄을 만들고자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핵융합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인류에게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이 악용되었다는 거죠. 진정이 분명히 동기는 좋습니다. 순수한 과학자의 의지로서 과학을 발달시키는 것은 자기의 그 어떤 진정한 보면 어떤 자기의 볼 때는 의지의 산물이죠, 맞죠? 하지만 그런 순수한 의지가 타락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악용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핵융합 기술이 맞죠? 그러한 핵 기술이 어떻게 그런 살인 도구로서 발달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주 안타까운 사안이죠. 네, 그런 내용들 살펴보면 머리가 근지럽지. 안 까봤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란스는 인류 생존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아까 봤듯 이런 핵폭탄, 심지어 핵무기 이런 것도 보면 알겠지만 동의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요구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자세. 뻔하단 말이죠.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쓸지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한 책임의 대상이 누구다? 우리 인류, 특히나 인류의 무구,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의 보존.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결국 그 결과가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나타날 것이고 특히나 환경에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것들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왜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좀 죄송하지만 아까 살짝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나스는 하이데거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내용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실존주의도 존재론적인 내용부터 출발하죠. 예. 인간이라는 존재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당연히 존재론적인 특징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 법칙을 성립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무슨 소리야 이게? 일단 먼저 얘기 먼저 하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뽑아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스는 볼 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존재해야 된다는 어떤 명령 혹은 당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의무 혹은 명령, 당위인데 이것이 여기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사실에서 당위를 끌어내는 것은 큰 오리거든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좀 논리적인 문제니까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사실 뭐뭐 하고 있다는 사실이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 해놨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첫째로 무조건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 지금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은 당연히 없는 것에 비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지니기 때문이죠. 우위를.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 당연히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과 지금 제가 죽은 것, 이 둘 중에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명백하게 옳은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제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과 제가 죽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존재론적으로 볼 때 우위, 즉 더 좋은 것입니까? 저란 존재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계속 살아있는 것 혹은 존재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은 것이죠, 저한테는. 그럼 당연히 저는 이렇게 아마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울 텐데, 칸트처럼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울 건데, 그럼 당연히 내가 내 자신에게 그래 앞으로도 존재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릴까요? 아니면 존재하지 마, 죽어,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자, 즉
존재해야 된다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살아있는 존재 혹은 지금 현재 있는 존재라면은 결코 그 존재가 스스로에게 없어질 것을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나는 스스로에게 너 죽어야 돼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 혹은 존재하는 것들은 결코 그것에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의무 줄 수 없죠. 없어질 것을, 맞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명령을 밖에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존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존재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명령이 요청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냥 선생님은 쉽게 설명하면 선생님이 저보고 나보고 너 죽어라는 명령을 할 수는 없고 계속 살아야 되는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모든 존재가 그럴 것입니다. 없어지길 희망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없어지길 희망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진다라는 것은 명령이 될 수 없죠. 반대로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나뿐만 아니라 나란 존재가 앞으로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도 존재해야 된다는 명령에 근거가 되듯이 지금 현재 확장시켜서 지금 현재 인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인류 전체가 앞으로도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요청된다는 거죠. 즉 당연히 당위가 도출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인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존재해야 한다는 명령에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우리는 우리에게 인류가 존재해야 된다는 명령을 그리고 의무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나스는 이러한 존재에 대한 명령, 즉 우리에게 제시된다는 건데 너의 행위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지속적인 삶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인류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존재가 방해되지 않도록 인류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행해라는 거죠. 당연히 인류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행해라 이 말은 뭡니까? 즉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책임지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봤듯이 제목에 적혀있죠. 제목에 뭐했니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간추려보자면 우리가 모든 존재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너 없어져야 돼 이렇게 명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당연히 반대로 우리는 명령합니다. 스스로에게 명령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명령 내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만약 인류라고 봤을 때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인류가 인류 스스로에게 너 없어지도록 해 이렇게 행위를 이렇게 의무를 줄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앞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행위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말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의 행위가 항상 인류의 지속적인 삶과 조화될 수 있도록 즉 인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행위해라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이러한 명령이 어떻게 당연히 생태계까지 확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확장돼야 되는 거지? 왜 생태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입장이 먼저 제기됩니다. 굉장히 어렵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자연 역시 존재입니다. 지금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자연 전체 스스로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너 그만 끝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연도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존재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맞죠? 자연에게는 그런 의무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자연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은 지 맘대로 행동할 수 없거든요. 즉 반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은 스스로에게 자연을 해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책임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 자연은 자유가 없어요. 자연은 알아서 지가 계속 지속 존재할 수 있도록 즉 그 존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행위합니다. 알아서. 맞죠? 하지만 유일하게 자연 내에서 딱 한 존재만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고 심지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 존재를 끝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심지어 환경조차도 끝낼 수가 있어요. 그 존재를 끝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인간은 유일하게 자연 내에서 자유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책임도 지니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고 있어요. 당연히 자연 내에서 자연을 끝낼 수 있는 존재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럼 인간은 자연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얘 하나만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선생님 말할 때 누구 보고 말하겠습니까? 얘 보고 말하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다른 자연에게 말할 필요 없다고. 인간 스스로에게만 요구하면 됩니다. 너 자연 해치지 마. 너만 안 해치면 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자연에 있어서 파괴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책임도 인간밖에 질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 또 하나 특징이 알겠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 자연이라는 것이 당연히 어떻습니까?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죠. 미래 세대가 만약 자연이 망가진 상태에서 존재를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연 미래 세대가 살려면 그 자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요건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아까 봤듯이 자연 내에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책임져야 된다. 둘째, 이러한 생태계는 당연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죠. 그렇죠? 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는 우리 후손들이 살 수가 없죠. 당연히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는 자연을 보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인류에게 현재 세대에게 책임이 요구되는 거죠. 두 가지 책임. 우리의 인류의 미래와 그런 인류가 살아갈 환경, 자연 생태계 이렇게 두 가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스가 얘기한대.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책임률이라는 것이 아까 봤겠지만 결과를 책임진다 그랬죠. 결과. 그러면 결과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결과를 알아야지 책임질 건데 안 할 거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할 텐데 그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죠? 예측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아까 봤듯이 책임에 열린 결과 예측이 필요하고 하지만 긍정적 결과 특히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에 대해서는 예측이 힘들어요. 한데 반면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 즉 안 좋은 결과는 악한 결과는 더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공포는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 즉 공포라는 것은 더 발견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공포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행위에 뒤따르는 그런 안 좋은 부분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스의 책임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생태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책임진다는 것은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동기도 있지만 결과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결과 고려 중에서도 결과의 어떤 부분 악한 부분 악한 결과 즉 공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이 가져올 미래 세대 혹은 생태계에 대한 악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결과를 피해갈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이 요나스의 책임 윤리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문제는 쉬울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고난도의 내용 문제 할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을 주장한 현대사상과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랑 거졌네. 너의 행위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지속적인 삶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아까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인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스의 아까 그 명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인류가 존재한다는 순수한 존재적 사실로부터 존재해야 된다는 인류의 이념이 정초된다. 즉 존재로부터 이념 즉 당위가 도출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념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목표 추구해야 될 목표 의무 혹은 뭐 명령이니까 당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 당위가 요청된다는 거 보니까 요나스의 어떤 그러한 존재론적인 내용이 나오죠. 자, 맞습니다. 1번 환경 문제의 원인을 베이컨적 이상에 찾았다. 맞죠? 베이컨의 이 유토피아적 지나친 기술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적 입장이 이런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 보고 있고 2번 미래윤리는 미래를 고려하는 현재 윤리. 맞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다. 얘기하고 있고 3번 선의 결과가 악의 결과보다 보다 쉽게 인식될 수 있다고 정했습니까? 반대죠. 악의 결과가 보다 쉽게 인식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포의 발견술 말 그대로 악의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답이 3번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뒤에 자리 바뀌었네요. 4번 인류는 미래 생태와 생태전대 보존에 대해서 책임을 지닌다. 이건 당연한 거고 5번 비존재에 대한 존재의 우선성에 기초하여 존재론적 이념을 강조했다. 맞겠지만 일단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게 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는 요청할 때 뭘 요청합니까? 있음을 요청하지 없음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요나스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실제 교원 임용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렵죠? 어렵나 싶나? 생각이 따라 다르죠? 다음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깔끔하지 않나? 나만 그런가? 찬스 요나스 책임을 정리해봤습니다. 강의 어려운 거 한두 번 더 돌려보세요. 그리고 84조 강의실 올라온 거 읽어보시고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